예, 오늘도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YTN의 이승윤 기자 그리고 김영민 아나운서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고용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분 얘기부터 해보죠. 이분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죠. 행정소송을. 네. 승소했네요. 그렇습니다. 방통위가 지난 2018년에 고 전 이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당 노동 행위를 조장하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라면서 이사장직에서 해임했는데요.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오늘 고 전 이사장의 승소 배경을 법원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먼저 뉴스인 해주세요. 네, 일단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가 이제 고 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했는데 일단 방통위 해임 처분의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 판시했어요. 네. MBC 사장 선출 과정에서 부당 노동 행위를 조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 이를 이 정당한 해임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 같은 경우는 방통위가 좌파 정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이 고용주 전 이사의 발언에 근거해서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지만 이는 이 고용주 이사가 박문진 이사 재직 전이었던 만큼 유효한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예, 제가 잠깐 지금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 합의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게 극적이 아니라 당연한 건데 여기에다 극적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좀 서글프게는 합니다만 어쨌든 잠시 후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문을 발표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합의문이 발표가 되면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얘기 계속하죠. 네, 지금 고영주 전 이사장이 지난 2013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제 공산주의자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해서 물의를 빚었는데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에 이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법원은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이사가 되기 전의 행위다라면서 징계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승윤 기자께서는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좀 사실 누구를 이렇게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 게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표현의 자유라는 잣대를 놓고 볼 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번에 판시한 것이고요. 약간 이 사건 같은 경우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 처음에 이 발단은 이분이 이제 원래 검사였죠. 그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에 1982년입니다. 이 불임 사건이 있었는데 이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얘기를 한 게 언제냐면 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던 2013년 1월입니다. 그때 애국 시민사회 진영 신년 할애회라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당시 이제 그 고용주 변호사가 이 불임 사건 당시에 이제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였고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이 사건 재심 사건의 이 변호인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권 출범 후인 2017년 7월에 이 고영주 전 이사장을 검찰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회부를 했습니다. 1심 무죄, 2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죠. 근데 3심에서는 이제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어요. 결국은 근데 대법원은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고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돌려보냈고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게 이제 민사재판이었죠. 그래서 손해배상 재판이었는데 사실 처음에 1심, 2심에서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공산주의자는 이 반사회적인 세력으로 일컫는 거다.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물어주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때는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인사라고 봤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렇게 판결했어요. 의견 내지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봤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표현의 자유 중요하죠. 근데 항상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될 수 있을지는 항상 좀
이 논란의 소지가 좀 있기는 있죠. 자, 마스크 얘기해 보죠. 뭐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마스크를 하지 않고 방송을 하는데 이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내용이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됐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에서 일정 기준에 충족할 경우에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착용에서 권고 착용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감염 위험성이 큰 병원, 요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놨고요.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중교통도 착용 의무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요구의 근거로 지금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도가 이전보다 현저하게 낮아졌고 영유아 언어 발달에 마스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자연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기초 면역을 갖고 있는 국민이 97.3%에 이른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 바탕으로 내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뭐 실내라서 의무가 다 해제되는 건 아니고 고위험 시설,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제외를 했는데요. 오늘 당정협의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일단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그때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고 이제 제가 애틀랜타에서 그 플로리다로 이동을 하는데 기내에서 마스크를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 안은요. 네. 이 오히려 환기를 강제로 하기 때문에 네. 가장 안전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그것도 예,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터미널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비행기 안은 뭐 필터링이 되니까 예. 뭐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공항은 어떨까 보니까 공항 안에서 애틀랜타 공항이 정말 혼잡한데 그 많은 공항에서 마스크 쓴 사람이 한국 사람이랑 그리고 인도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마스크 벗고 있고 제가 그때 여러 군데를 미국 다녀왔었는데 사람이 척하려면 마스크를 벗으면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영어로 따지면 서스피셔스 룩이라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마스크 낀 사람을 막 쳐다보는 모습 보니까 원래 미국이 마스크를 네. 쓰면 좀 그렇게 그런데 보는 성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다 안 쓰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저도 이제 벗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다시 언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걸 느끼냐면은 이제 기내로 이제 우리 워싱턴 DC에서 우리나라 온 비행기 타는데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내 방송 보고 그다음 마스크 다 쓰는 모습 보고 이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구나라고 이제 체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바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중증도가 많이 떨어져서 마스크를 쓰는 게 사실상 효과가 있느냐? 저도 저 빼고는 지금 다 걸렸거든요. 저희 지금 가족들이. 근데 아무도 지금 후유증 시달린 사람도 없고 크게 뭐 일주일 이상 아팠던 사람도 없으면서 요즘에 진짜 이거 아파가지고 뭐 정말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뭐 중증 환자로 입원하신 분이 지금 옆에 안 계십니다. 요즘 잘 보면은 그만큼 이제 이 변이를 거듭하면서 중증도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네. 처음보다는 처음에 이 불치의 폐병이라 그래서 정말 이거 에볼라처럼 이제 저희가 인식했다가 이제는 뭐 지금 독감보다 치사율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지금 어느 정도는 의식을 한 건데 다만 이제 저희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고위험 시설이나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제외해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 폐 질환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노약자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폐질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는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맨날 언젠간 찾아오기를 바랬던 어떤 좀 사회적인 면역 현상 이게 어느 정도는 다가왔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성일종 그 정책위원장이 저 기초 면역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97.3%다 이런 숫자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사실은 이 정부가 이 방역을 갖고 국민을 컨트롤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거부감이 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진작에 해제를 했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중국의 지금 마스크 해제 상당히 방역 해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왜냐하면 카타르 월드컵에서 저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응원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지금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세게 상당히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의 어떤 지지도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친 게 이번 영향이 좀 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국가의 간섭, 그러니까 국가 주도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아니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이 높은 민도를 보여주고.
그래서 잘 우리가 견뎠고 앞으로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 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마스크뿐만 아니라 격리 단축 또 건의를 했는데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까 3일 격리 후에 복귀하는데 아직 일반 국민들은 일주일 격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3일로 통일하자 이렇게 건의를 한 건데 지금 복지부랑 질병청은 난색을 보였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 7일이라는 건 보통 이제 누가 정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룰 오브 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고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병원력이 낮아진다, 감염력이 낮아진다 해서 이제 경험적으로 결정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3일이라는 숫자는 정치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불편하다. 병원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건데 당연히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갖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내야 하는 복지부와 질병청에서는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저는 일단 지금까지 저도 경험을 해본 게 같이 있던 사람이 일주일 정도 이제 앓고 나서는 감염력이 없기 때문에 저도 안전했던 걸 경험을 하기 때문에 네. 경험적으로 우리가 일주일 정도가 안전하다고 한다면은 그걸 뒤집을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한은 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이렇게 3일로 줄이기로 한 거는 정치적으로 사실은 좀 더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편의를 위해서 결정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결정을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가 경제 논리에 아니면은 경제에 아니면은 보건복지 이런 정책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정치는 정치의 어떤 이런 정쟁의 요소가 있지만은 이 경제나 아니면 보건복지는 건강과 과학 그리고 합리성을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좀 정치적인 판단인 것 같아서 좀 솔직히 좀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원래 실내 마스크 해제가 내년 1월에서 3월쯤 이런 얘기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지금 해제하겠다고 나온다. 그런데 권한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최종적으로 이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될 거야. 예.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 내년부터 먼저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정부와 방역당국이 그때 좀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당정협의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아직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서두를 떼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3년에 가까워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조치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따른 소송과 민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필요한 건 맞는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앞당기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겨울이라서 독감도 그렇고 감염 우려가 굉장히 높고 유행세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겨울에 우리가 평소에 마스크를 썼었거든요. 왜냐하면 겨울에 마스크 쓰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독감하고 추워서. 그리고 추워서. 방한 마스크.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겨울에 안경이 또 김겨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계속 바람이 불다 보니까 예. 먼지도 날라오죠. 그래서 이제 봄에는 특히 황사 마스크. 황사 때문에 또 네. 마스크를 저희가 봄철까지는 겨울에서 봄철까지 썼는데 근데 이제 더블링이 되는 게 제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독감과 이 코로나가 코로나19. 겹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변이가 이렇게 심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중증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독감보다는 치사율이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독감이 치사율이 더 높다는 얘기는 독감 무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사실 독감 예방주사 미리 맞았는데 그러니까 독감 예방주사를 정말 과연 이번에 잘 맞았는지 그런 거 생각해보면 사실 위험한 요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이 더블링을 피하는 건 당연히 의료진들이나 이 정책 당국에서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일 텐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특히 여름에는 원래 이 감기 환자도 적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독감에서 안전합니다. 근데 독감과 이게 겹쳐져서 또 새로운 변이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겨울에 이게 활성화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감안할 때 저도 정말 빨리 마스크 벗고 편하게 살고 싶죠. 안경제비라서 저도 안경이 김선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저도 방송 우리 끝나면 교수님도 안경 굉장히 불편하실 끼거든요. 거고 다 불편한데 굉장히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울이라는 특성, 특히 이 독감이 가져올 수 있는 이
그 불안정성이나 이 위험성을 생각할 때는 저는 좀 더 불편하더라도 한 2월까지는 좀 참고 감내한다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 겨울철을 잘 났기 때문에 독성이 강해지는 시기를 나고 나면은 독감 독성이 약해지고 코로나도 약해지거든요. 네. 여름철은 이게 좀 맥을 못 추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기다려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방감을 준다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원래는 맞아요. 이제 당정과 방역 당국이 1월에서 3월을 얘기했다가 앞서 지자체가 얘기를 하니까 1월 중에 뭐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자체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꾸 이 인기 영합적으로 생각해서 맞아요. 결정하면 안 그런 된다는 거예요. 측면이 좀 이거는 있죠. 모두가 결국은 우리 일위생활권이라서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다른 사람들은 또 이것 때문에 불편을 그렇죠. 겪게 되고 아니면 피해를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방역 당국한테 확실히 오서리티 우리가 권한을 주고 그건 과학과 합리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건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외의 걸 우리가 자꾸 로컬 룰을 적용해 버리면은 이게 방역 체계가 무너져 버리고 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기 영합에 자꾸 그걸 또 따라하려는 지자체가 나오면서 룰은 무너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저는 일단 우리 하던 대로 조금만 참아서 2, 3월까지만 기다리면은 이제 우리 해방될 날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일단 방대본이 내일 발표를 하겠지만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구체적인 해제 시기는 얘기가 안 됐는데 언제쯤 해제가 될까요? 아마 저는 지금 1월 중순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일단 대중교통에 대해서 풀지 않았다는 거. 저는 몇 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서울에 있던 일본 특파원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는 표현이었는데 네. 이게 실제 근데 지금 겨울이나 요즘 여름에 그리고 이번에 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지만은 개인과 개인 간에 우리 거리 안 두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약간 이 불편함이 있어요. 서로 그래서 거리를 그렇죠. 약간 두고 밀더라도 살짝 어느 정도 우리가 거리를 두고 미는데 일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발 밟으면 이제 밟힌 사람이 스미마생하면서 이제 사과할 정도로 이제 거리가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따닥따닥 붙어서 생활하는 이 문화가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에서 이런 데는 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좀 더 안전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긴 애나 좀 약간 넓어서 공간이 여유 있는 곳은 저는 뭐 1월 중순에도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이 노약자들이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대중교통 다닥다닥 붙을 수밖에 없는 곳 네. 그런 곳에서 감염이 다시 이제 발현해서 그게 중심이 되면 크게 걷잡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고삐를 절대 놓지 말아야 되고 로컬에다가 이제 지방별로 절대 로컬 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중앙에서 딱 쥐고 통솔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 원칙을 지킨다면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완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조금 참아하면 어떻을까? 뭐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저희가 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승윤 기자 그리고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